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국민에서 그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명품 가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씹었다, 무시했다,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권 내부에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하겠다는 뜻, 그리고 그 당시의 측근인 김경률마저도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난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문에 충돌도 했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사퇴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게 폭발이 돼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화됐고, 나중에 이렇게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었다고 했는데, 자,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하겠다, 시간과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부부 오늘 오전에 오세훈 시장과 조찬 회동을 했는데, 이 조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자를 씹었다 하는 의혹은 전날에 제기됐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공적인 문제를 영부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문제에 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리고 여기에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음으로 해서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는 김 여사가 보낸 문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용을 재구성했다고 하지 않나,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해서는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이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고, 그 공개하면서 그게 다시 재구성을 했다. 자, 그러니까 보기 좋게 재구성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재구성을 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자를 받은 거는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당 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분란을 일으킬 만한 초청이나 가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난 4일날에 CBS에서 김규환 논설실장이 한 말인데, 자, 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는 이 메시지가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재구성을 했다고 말하면서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서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다. 그럼에도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를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 자,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김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의 대강이라고 지금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흔한 말로 씹었다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 그래서 김 여사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규환 논설실장은 이 문자가 간 시점이 1월 18일에서 21일 사이였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에 취임했고, 그러고 나서 김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한창 시끄러웠는데, 자, 김경률이 1월 8일 날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1월 17일에는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1월 21일에 이간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측이 김건희 리스크의 문제를 제기한 직후 김건희 여사로부터 대국민 사과 제안이 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무시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게 됐다. 이게 지금 김규환 논설실장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김규환 논설실장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김웅 전 국회의원은, 자,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를 씹었다고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해당 행위. 자, 그러면서 당시의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은 국민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대통령 내외의 사과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한 위원장이 먼저 가서 사과해달라고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고 밝혔으면 그걸 받아줘서 빨리 하도록 해야지 왜 그걸 하지 않게 했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기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송에 출연한 신지호 한동훈 캠프 상황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선 기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이종섭 대사 문제, 항상무 수석 문제, 의대 정원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있었다. 자, 명품백 사과 등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품백 문제를 사과할지 여부는 여당 비대위원장의 동의를 듣고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됐을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지호도 완전히 지금 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돌아서 가지고 한동훈 딱 붙어 가지고 지금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친윤이라고 해서 거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자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권력 앞에서는 줄을 서가지고 배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갈등 관계를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뭔가 이 소통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붙어가지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기간에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당과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영부인의 문제였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나. 자, 공적 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공적 사적 관계를 들이대더니 이번에 또 그렇게 했다. 세 분 사이의 관계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이 전륜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이 전륜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 때 문자를 많이 보내고 했다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아니 무슨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나 이렇게 막 따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장과 연락이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 와서 문자도 씹어버렸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나마나다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한 위원장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돌파구를 찾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우리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우리당 전당대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더 이상 비판과 폭로전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비전과 민생 통합을 논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윤상현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영부인과 사적 방식으로 공적 논의를 하는 것 적절치 않아서 그랬다는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 부인이던 김 여사와 332차례에 걸쳐가지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난데없는 태세 전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신뢰가 없다는 것 반정이다. 결국 신뢰가 없다는 것 반정이다.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나. 자, 그러면서 한 후보가 정말로 국민의 힘을 사랑한다면 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당도 살리고 윤석열 정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머지 후보들이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비방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1대3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자, 그야말로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권력의 힘이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고, 그래서 이 권력 상정하는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권력 기반도 자, 사람과의 신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텔레그램 이 문자 메시지를 답하지 않고 씹어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친한대 친윤 그리고 나머지 그룹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자,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갈등은 좋지 않아 보이고, 자,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검증이 되고, 자, 과거의 발언들이나 또 이 주변의 지금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한번 거쳐야 될 상황들이고, 자, 거쳐야 할 과제들이고, 한동훈 위원장 아주 쿨하게 아주 확실하게 시원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보다는 어쨌든 이 지금 정책과 비전으로 가야 되고,
자, 국민의힘은 정체성이 확실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인물이 이 자유보수 우파 이 정체성에 맞게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지금 여기에 맞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